1868년 드디어 일본 열도가 내전에 휩싸였습니다. 에도 막부를 타도하고 새로운 정부를 설립한 신정부군과 정부라간 막부에 충성을 바치려는 친막부군과의 전쟁. 최신식 서양 무기로 무장한 신정부군은 파죽지세로 막부군을 격파해 나갔고 어느새 일본 동북부 지역까지 진입하면서 막부군을 강하게 압박해 들어갔죠. 계속되는 패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친막부 세력. 白虎隊を巻き込みますのか。白虎隊、与と共に出陣じゃ。 마지못해 총동원령까지 내리면서 예비 병력이었던 10대 소년들까지도 전장에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極悪非道の敵から大切なものを守り抜くために死を恐れずに戦え。皆！ 이 소년 부대의 명칭은 백호대. 압도적인 화력과 병력을 갖춘 신정부군을 막기 위해 이 소년 병사들은 전장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19세기 중반 일본은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미국 함선의 무력 시위를 못 이긴 채 개항을 한 도쿠가와 막부의 권위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그런 막부에 반감을 갖고 있던 반막부 세력 간의 갈등이 대책 없이 커져가던 시기, 덴노를 옹립하고 막부를 타도하면서 서양을 배척하자는 이른바 존황양이파의 선두에 있던 조슈번, 덴노가 있던 교토는 반막부 세력과 친막부 세력 간의 유혈이 낭자한 대리배장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시기 일본 동북부 지역 아이즈번, 상급 사무라이 아들 사카이 미네지는 아이즈번의 본교 일신관에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会津武士としてお役に立ち立派に死ぬことを心がけなさい。 일신관, 이 본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7가지의 규범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른들 말 잘 듣고 거짓말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보행 중 취식 금지 등등 유교적 사상을 기반으로 한 규범이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규범은 해서 안 되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말 것. 정말 수도원 생활 같은 생활 지침이었죠. その時はお前たちも会津藩主松平片森公と徳川幕府と天子様のために立派に戦ってもらう必要がある。 엄격한 유교적 규율 아래 학생들은 막부와 번에 충성을 다하고 막부와 번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해야 한다는 문무를 겸비한 교육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급식은 좀... 그리고 근대적인 총포슬 교육도 이루어졌습니다. 총포슬 교관은 바로 이 인물, 야마모토 카쿠마. 아, 이 선생님 먹방만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총도 잘 쓰셨군요. 심지어 이 선생님의 미모의 여동생 야마모토 야에코, 다들 아시다시피 야에의 벚꽃의 주인공. 물론 실제 모습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각 번에 설치된 이런 번교는 상급 사무라이 자제를 대상으로 한 초중등 교육기관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와 비교한다면 향교쯤 될까요? 어쨌든 웃고 즐기는 가운데 아이즈 번주 마츠다이라 카타모리는 막부로부터 약간 부담스러운 요구를 받게 됩니다. 京都守護職などというお役目、初めて耳にいたしまするが。 이 인물은 아이즈본의 가로 사이고 타노모. 예, 조슈본 존황양이 과격파들이 폐악질을 일삼던 교토의 경비, 이른바 교토 수호직을 이 아이즈본이 요구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괜히 조슈본과의 갈등에 끼게 될 것이 우려됐던 사이고 타노모는 이 교토 수호직을 반대했지만 카타모리 번주는 이 막부의 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었죠. 措置を免職にいたす。会津は幕府や天子様のためなら己の藩は潰れようと構わないと思っておる。家老としてそれを忘れ無礼な言葉の数々。 1862년 12월 마침내 아이즈본은 교토 수호직으로 임명을 받고 교토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는 몰랐습니다. 카타모리 번주의 이 결정이 아이즈본에게 불행을 가져올 불씨가 되었음을. 어쩌면 그때 사이고 타노모의 말을 들었으면 좋았으련만. 이 시기 조슈본의 존황양이 과격파들은 교토에서 반대파들을 참살하면서 온갖 폐악질을 일삼고 있었고 아이즈본과 사치마본은 교토에서 조슈 세력을 추방하기로 합의하게 되었죠. 長州を追い落とす準備は世が進めておるが薩摩の力も加わればなおありがたい。 아예 조슈 세력의 황실 출입까지 막으려 했던 카타모리 번주. 境町御門は会津が警備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貸し去っていいだろう。 조슈 세력들의 계획은 황실에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갖기 위함이었죠. 天子様のます御所の前天子様の御身元にて鉄砲を撃ち血を流すことはおやめいただく。 일단 마지못해 물러나는 조슈 번사들, 그리고 카타모리 번주 뒤편에서 인상을 쓰고 있는 한 인물, 바로 사치마본의 사이고 다카모리였습니다. 사치마본이 막부의 편에 서서 조슈본과 대립하고 있던 시기였죠. 아직까지는 말이죠. 결국 조슈본 세력들은 교토에서 추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소로 전락한 조슈 번사들.
조슈를 추방한 공로로 카타무리 번주는 고메이 덴노의 친서를 직접 하사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長州を京都から追い出したものの断じて油断いたすな。この片森が京都守護職である限り幕府や天子様に歯向かう者断固許さぬ。 1864년 8월 역시나 조슈 세력은 황궁 장악을 위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른바 군문의 변, 막부의 권력을 덴노에게 돌리려는 시도였죠. 이 반란은 아이즈와 사치마 연합군에게 하루 만에 진압이 되고 조슈 세력은 교토에서 완전히 퇴출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태가 진전이 되는가 싶었는데 하지만 2년 후 1866년 아이즈본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この時すでに薩摩はこっそりと会津を裏切り裏で長州と手を組んでいたのです。 사치마본이 반막부로 노선을 전환하면서 그동안 원수지간이었던 조슈본과 동맹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사초동맹. 어쩌면 그동안 조슈본이 당했던 굴욕의 다음 차례는 자신들이라 생각했던 것이었을지. 두 번의 동맹은 막부에 충성하던 아이즈본에게 시련이 시작됐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15살의 어린 메이지가 새로운 덴노로 등극합니다. 政治の実権を握るのは長州と薩摩と言って過言ではなく会津への報復は目に見えていました。 이듬해 1867년 막강한 힘을 갖게 된 조슈와 사치마 300년 역사한 막부를 무너뜨릴 것임을 결의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 처지가 된 막부 너무나도 쉽게 자신들의 모든 권력을 덴노에게 반납하고야 말았죠. 대정봉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부 세력은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고 여전히 건재했죠. 이제 이 두 세력의 충돌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薩長によって幕府を潰されて慶喜はそれは報復したい思いが強かでごわす。 그리고 1868년 1월 도바 후시미에서 신정부군과 막부군 사이에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몸에 좋은 전쟁, 보신 전쟁의 신호탄이었죠. 洋式の軍備を取り入れていた薩長軍に押され 역시나 근대화된 신정부군을 당해내지 못했던 막부군은 참담한 첫 패배를 맞이하게 되고 막부군과 카타무리 번주의 눈앞에 등장한 것은 다름 아닌 덴노의 깃발 니시키노 미야타였습니다. これに歯向かう者は朝廷に背いた賊軍ということです。 예, 이제부터 막부군은 반란군으로 전락한 것이었습니다. 신정부군의 갑작스러운 돌발 이벤트에 사기가 떨어진 막부군. 그 이후 신정부군은 파죽지세로 막부군을 격파해 나가게 되고 쇼군 요시노부마저 신정부군에게 항복 의사를 비추면서 어느덧 신정부군은 막부의 본거지 에도성에 무혈 입성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죠. 요시노부 쇼군에게 버림받고 더 이상 막부를 위해 싸울 명분도 없는 상황. 하지만 신정부군, 특히나 조슈본 입장에서 이 아이즈본은 자신들을 교토에서 도륙하고 쫓아낸 원흉으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현실에 직면한 카타무리 번주, 이래나 저래나 죽는 것 매한가지 아이즈본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한 결사항쟁을 선언합니다. 그 자원 중에는 일신관에서 수학하고 있던 그 10대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16、17といえども立派に武士道教育を受け会津のために働きたくて待っておろう。 아이즈본의 결사항전 부대는 주력 부대인 주작대와 총장년으로 이루어진 청룡대와 현무대, 그리고 이 일신관의 소년들은 今日から全員お前らは白虎大使 앞으로 자신들에게 닥쳐올 운명을 예상이나 했을까요? 뭐 이야기 중간중간에 총포슬교관 야외코와 기사부로의 은근슬쩍 썸 타는 얘기도 등장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 채널에서는 이런 짓거리 얄짤없습니다. 어쨌든 여전히 막부를 추종하던 세력은 신정부군에게 연전연패를 당하고 있던 상황. 降伏をお考えくださりませ。これ以上の犠牲者が出ぬよう薩長の実態があそこまでとは思いもよりませんでした。 어느덧 신정부군은 동북 지역까지 북상하게 되고 신정부군의 적대적이었던 제본들이 군사 동맹까지 맺으면서 맞서 싸웠지만 역시나 막강한 신정부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日本松城と新潟の長岡城が共に落ち、さらには新潟港が敵に抑えられ、武器の補給ができなくなってしまったのです。 이중 나가오카는 총독 가와이 추군 오스케의 지휘하에 치열하게 저항하면서 신정부군의 진격을 지체시켰지만 결국에는 열악한 군사력을 극복할 수 없었죠. 나가오카 공방전에 대한 이야기는 야쿠쇼 코지의 최후의 사무라이에서 묘사되는데 기회가 된다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일신간마저 야전병원으로 전환되고 이 백후대 소년들에게도 전쟁은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다음 차례는 아이즈번. 신정부군은 이 만만치 않은 아이즈번 공략 계획에 나서게 되었죠. そいや冬が来る前に一気に安達太良山のボナリ峠から攻め入り申そう。よし、さればこちらは精鋭三千で一気にボナリ峠を。 1868년 음력 8월 신정부군은 추가 병력까지 투입하면서 아이즈로 들어서는 길목이었던 보나리국에 집중 포화를 쏟아붓습니다. 결국 보나리국의 아이즈 방어선은 함락되고 신정부군이 아이즈 영내에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 사이고 타노무는 카타모리 번주에게 거듭 항복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카타모리 번주의 선택. 白虎隊を巻き込みますのか。白虎隊、世と共に出陣じゃ。 그렇게 백호대 소년들에게도 출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일신관 소년 사카이 미네지를 포함 시노다 기사부로와 이토 마타하치는 자신들의 부모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네고 전장을 향해 떠나게 되었죠. 極悪非道の敵から大切なものを守り抜くために死を恐れずに戦え。いな。はい。 비장하게 전장을 향하는 10대 소년들. 이들은 토노구치하라에서 처음으로 신정부군과 맞서게 되었죠. 물론 드라마인지라 이렇게 용감하게 보여주긴 한다만 이 어린 소년들이 오랜 전투 경험으로 달고 다른 신정부군 아재들의 상대가 될 수 없었죠. 결국 이들은 전투에서 패배하고 아이즈번 이모리산을 정처 없이 헤매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기사부로는 2번 부대, 미네지와 마타하치는 1번 부대에 배속되면서 이 세 친구는 서로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3人で会う最後でした。ミネジとマタハチさんは同じ隊、ギサブローさんは別の隊に分かれ。みんな腹減っただろう。この近くに味方がいるはずだから飯をもらってくる。 식량을 얻으러 떠나는 백호대 2번 부대의 지휘관. 하지만 きっと何かあったんだ。俺もそう思う。今からヒナタ隊長の代わりに俺が指揮を取る。右だ。 임시 지휘관을 맡게 된 기사부로의 2번 부대. 이들 역시 신정부군의 기습 공격을 받으면서 한 명 한 명씩 목숨을 잃어가게 되었죠. 역시나 사카이 미네지의 1번 부대도 신정부군의 공격을 받게 되고 미네지는 부상을 입은 채 부대와 떨어져 이모리 산속에 낙오되고 말았습니다. 역시나 부상을 입고 낙오된 친구 마타하지와 함께 산속을 헤매게 된 미네지. 어느덧 신정부군은 아이즈 영내까지 진입했고 가차없이 아이즈번을 초토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절망적으로 흐르는 상황. 그동안 카타모리 번주에게 끊임없이 항복을 요구하면서 겁쟁이의 낙인이 찍혔던 사이고 타노모. 사이고 가문 모든 가족들의 운명 역시 비극적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이모리산을 헤매고 있던 기사부로의 2번 백호대 소년들. 이제 20명만이 생존해 있었고 이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계획이란 다시 아이즈 영내로 돌아가서 신정부군과 싸우는 것뿐. 하지만 이모리산을 겨우 벗어난 이들이 보게 된 광경이란 예, 아이즈번의 번청 추루가성과 영내가 불길에 휩싸인 모습이었습니다. 번을 잃고 절망에 빠진 이 20명의 백호대 소년들의 선택. 1868년 음력 8월 23일 이모리산 백호대 소년들의 운명은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미네지와 마타하치는 농부의 도움을 받고 영내로 돌아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추르가 성의 공성전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죠. 병력과 화력을 거의 모두 소진한 아이즈번은 군과 민간인 할 것 없이 악착같이 저항했지만 막강한 신정부군의 끊임없는 포격은 아이즈번을 폐허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백성들의 희생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카타모리 번주. 世のために十二分に戦ってくれた。ようやってくれた。 음력 9월 22일 결국 아이즈번의 번주 마치다이라 카타모리는 예복을 갖춰 입고 항복서를 전달합니다. 대상자는 공교롭게도 한때 교토 소직 동맹이었던 사치마 군감 나카무라 한지로. 보신전쟁 기간 동안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아이즈번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전쟁은 몇 달간 계속되었지만 이미 막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고 막부를 추종하던 잔존 세력들 역시 일본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죠.
훗날 이 백부대 소년들의 결사항전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 군인정신 함양 사례로 활용되었는데 이 사실은 아이즈 사람들이 절대 달가워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옛날 반역자니 뭐니 하면서 두들겨 팰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상황이 아쉬워지니 무사도 군인정신으로 거창하게 포장하면서 젊은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프로파간다 수단으로 활용했으니 당연히 아이즈 지역 사람들이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적어도 일본 제국의 맹목적인 복종 강요가 아닌 충효와 같은 유교적 규범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으니 애초에 뿌리부터 차원이 다른 행위였다고 할 수 있겠죠. 심지어 카타모리 번주가 항복할 때 사용된 그 붉은 카페트조차 아이즈 사람들이 고이 간직하면서 그 뼈아픈 역사를 지금까지도 절대 잊지 않고 있으니 말이죠. 조슈본, 그러니까 지금의 야마구치현 출신이었던 아베 총리가 이 아이지 지역에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과거에 대한 사죄 립서비스를 하긴 했지만 시간이 그렇게 지났음에도 현지인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기만 했으니 이쪽 동네 역사적인 지역 감정도 절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하시겠지만 그래도 일본 내전 기간 동안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 그 역사적인 감정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해주는 이야기 백구대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소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